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시죠. 네, 그룹 시스타 출신 가수 효린 씨가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문제의 발단은 15년 전에 이 효린 씨가 중학생일 때 자신에게 학교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이 A 씨의 글이 올라온 것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5월 25일 날 인터넷 한 사이트에 학교 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네. 상습적으로 이 가수 효린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 네. 그 이를테면 옷과 여러 가지를 뺏기는가 하면 현금도 뺏겼다고 네. 하는 얘기에서부터요. 그래서 잠깐 옷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찾으러 가면 또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뭐 얘기도 함께 한 거 같고요. 예. 또 그 노래방의 마이크 등으로 구타를 했다라고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효린의 남자친구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학교 폭력을 이렇게 행사를 했다. 따라서 나중에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네. 본인은 상당히 충격을 느꼈다. 이런 내용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를 폭로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뒤에 효린 씨는 15년 전의 일이어서 선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잘 모르게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한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네. 사실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의 주장 정도라고 따지면 단순한 학교 폭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거를 좀 도를 넘어서는 네네.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네. 들어보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뭐 좀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일차 적으로는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효린 씨가 이 피해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좀 달가워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그때 그렇게 뭐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네네. 갑작스럽게 가해자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게 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마도 그 사람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 소속사가 있느니만큼 뭐 매니저라든가 또 주위에 뭐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같이 올 텐데 예.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무섭지 않겠느냐. 왜 또 그런 일을 또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적절하다보다 효린 씨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하기 위해서 뭐 만나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있을 그러니까 수 있고요. 예. 이 분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 분들 같이 도움을 청해서라도 예. 만나는 편이 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식의 또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또 이 글을 오후에 지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또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양측의 좀 입장이 좀 다르죠. 다른 예. 것 같아요. 지금 뭐 소속사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만나서 네. 뭐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 입장이 처음에 보였었는데 네.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그 막연한 그 사실에 기초해서 연예인의 그 약점을 혹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입장을 좀 바꾼 이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소속사에서 하고요. 강경한 입장으로 좀 바뀌었죠. 네, 예. 그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10년 이상 쌓아온 그 이미지라든가 네네. 그 명예에 대한 심한 그 실추가 그걸 될 수가 있다. 한순간에 팬들의 팬심을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연예인의 그 직업인데 네네. 이렇게 그 치명적인 결과를 준 것은 상당히 그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입장으로 또 선회한 것 같고요. 네네. 또 그 피해 당사자라고 하는 쪽의 그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뭐 그런 듯 하다가 그 다음엔 전혀 또 연락이 없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두 입장이 상당히 그 달라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그만큼 학교 폭력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 피해의 심각성은 정말 큰 것이다. 즉 10년 전의 그 이야기지만 그 10년 동안 잊지 못하고 무엇인가 또 마음의 앙금도 있었던 것 같기도 트라우마가 하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것이 예. 이른바 이제 그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네. 학교 폭력의 그 피해자가 가해자도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도 되기도 하는 네. 이런 그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그 당시에 어쨌든 제대로 학교 측이든 또 경찰 측이든 학부모 측이든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지적하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폭력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뭔가 그렇죠.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묵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 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 과거가 드러난 그룹이 또 있는데요.
최근 복고풍 음악과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밴드 잔나비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멤버인 유형현 씨가 이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결국은 그룹에서 탈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잔나비란 이름 자체가 이제 귀에 익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네네. 거예요. 최근에 뭐 많이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도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TV의 아마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좀 가혹한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 지적이 된 유영희 씨 같은 경우 그거를 사석사에서 확인하니까 인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했죠. 그리고 예. 그룹에서 탈퇴를 하고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좀 전에 이윤 교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학교 당시에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수한 취급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떤 수준의 그동안의 정도에 맞는 학교 나름대로 해결책도 있고 네. 뭐 전학을 간다는 것도 있고 학교에 반성을 한다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왜 좀 일반 형사 단계와 다르게 보냐면 이게 뭐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기에 있었던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또 그 네.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사실 잘못된 분명히 행동이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로서 몸과 마음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른이 된 데까지 그렇죠. 또 책임이 이어지게 되면 사실 뭐 누구나 또 잘못된 정도가 심한 경우는 반성을 해야겠지만 예.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예전 일까지 다 올라오게 되면 이게 또 그 필요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논란이 피해를 이어질 수 논란도 있는,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생각도 좀 예. 드네요. 근데 어쨌든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뭐 피해자에게도 또 큰 트라우마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뭔가 좀 잘 해결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많은 이 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각광받는 그런 직업군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인성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그렇죠.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의 그 현재적 그 사회적 지위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공적 인물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공인이죠, 예.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미치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요. 더군다나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연예인의 그 언급이라든가 행동 기준을 보고서 일정한 삶의 규범까지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커져 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연대회에 단순한 외모라든가 연예인의 끼 이외에 네. 심성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고 인격적인 발달이 제대로 있는 이른바 그 인성에 대한 그 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이제 필요하지 않는가. 예. 지금 그 최근 한국 사회를 상당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뭐 승리 단톡방 카톡에 네. 관한 여러 가지 그 비난도 예를 들면 그 여성의 그 성적인 지위를 마치 물건처럼 보면서 왜곡된 부분 문화가 계속 이런 것을 이제 야기시켜 왔는데 그렇죠. 그 이면에는 결국 그 제대로 인성에 있어서 또는 도덕적 발달감에 있어서 가치관과 우주관과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상업성에 그 매몰되는 이런 그 폐단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 연예인이 성장하고 또 입문하는 그 절차적 과정에 사회 전체적인 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이런 그 인성 검증 작업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실제로 최근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또 참가했던 연습생이 학폭 논란에 휩싸이자 그 방송에서 또 하차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연예인을 지망하는 학생들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실을 누군가가 주장을 하게 네. 되면 그게 급속도로 퍼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실이든 어떤 아니든 미디어와 간에, 매체의 예. 환경 덕분에 뭐 언론에 알려지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버리는 그런 네. 상황. 특히 어떤 특정 계층들, 그러니까 뭐 특정 세대들 이런 뭐 방송보다도 그런 매체에 더 민감한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해결해야겠지만 그렇죠. 그 전에 연예인의 이름만으로
사실 뭐 이번에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이었지만은 네. 뭐 지난해 올 연초까지 또 연예인들 비투라고 이른바 네네, 과거의 채권 그렇죠. 채무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또 피해 아닌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넘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거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또 엄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